안녕하십니까. 대진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이금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이해와 합격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 4강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체가 어떤 체제 개편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2021학년도죠. 2021학년도까지는 수능 시험 자체를 어찌 보면은 2009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2022학년도에서는 이제부터 정말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뭔가 좀 다른 면을 좀 살펴본다면, 현재 정시 수시의 비중 자체가요, 현재 2021학년도는 정시가 22.7%, 수시가 77.3%인데, 2022학년도는 정시를 30% 이상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완성은 그 후년인 2023년도 대입에서 완성이 되겠고요. 또 그 16개 대학이 있었죠.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에 수능 40%로 얘기를 했었는데, 수능 전형 이미 거의 완성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수능 절대평가가 좀 바뀐다는 얘기죠. 수능 절대평가가 현재는 영어하고 한국사가 절대평가지만 제2외국어하고 한문도 절대평가가 된다는 것도 체제 개편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능 EBS 연계율 자체도 이제 70%에서 50%로 연계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간접 연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학교 수업, 고등학교 수업 내용으로 해서 전부 다 커버가 될 수 있을지, 그래서 좀 사교육이 좀 성행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해보긴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좀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는 수상 경력을 모두 다 기재할 수가 있었지만, 기재는 모두 됩니다. 그렇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실제로 대학에 보여주는 것은 학기당 하나씩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시에 지원했을 때는 수상 경력을 5개까지 보여줄 수가 있고, 정시는 6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소논문 기재가 2021학년도까지 가능했는데, 2022학년도는 소논문 기재 자체가 불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쓰는 총 글자 수가 4,000자에서 2,200자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자기소개서도 2021학년도까지는 4개문항 5,000자에서 2022학년도는 3개문항 3,100자가 되고요. 교사 추천서는 완벽하게 폐지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논술고사는 계속 폐지를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냥 완벽하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비교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체제 개편에서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 전체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일부 과목이죠. 제2외국어하고 한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평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이것을 사회탐구 하나 대신에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쓸 수 없다라는 얘기죠. 점수 체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EBS 연계율 자체가 70%에서 50%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연계가 되고 축소가 됐다는 것하고, 간접 연계는요, EBS 교재의 지문하고 주제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똑같은 지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해서 사용한다는, 그것이 이제 간접 연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하게 살펴보면은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직업탐구는 공통 문항이 있고 선택형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부담을 좀 완화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완화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는 좀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죠. 그냥 문이과 구분을 완전 폐지하고 자유롭게 두 과목까지 선택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탐구 하나하고 과학탐구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상위권 대학들은요, 아예 그 자연계, 특히 과탐 2개로 묶어놓은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갈 대학들은 어떻게 지금 뭐 다 오픈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분명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학생의 선택권 그 확대를 위해서 기하 과목하고, 기하 과목 자체는 그 공통 과목이나 일반 과목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됐고, 과학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가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하고 한국사, 또 새롭게 들어온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평가한다는 것도 이해를 잘해 두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좀 보시면은 2022학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는 어떻습니까? 공통 부분이 독서하고 문학이죠. 독서, 문학이 공통이 되고 선택은 화작,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 중에서 택일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학은 문이과 구분이 이제 폐지가 됐는데 공통이 수학 1하고 수학 2가 공통 부분이 되고요. 선택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일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제,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이 된 거고요. 제2외 국어 한문도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평가가 됐다는 얘기죠. 또 탐구,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완전히 문이과 구분이 폐지가 됐다. 그래서 구분 없이 택투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분명하게 가야 될 대학에서는 어떤지는 분명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 통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한 선택 과목 점수 조정 방식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처음 실시라는 건데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수학의 예를 들면 공통 과목 시험을 보고 선택 과목을 세 과목을 이제 따로 볼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선택 과목을 세 개를 봤는데 그 세 개 중에서 그 그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기하를 선택했는데 기하를 본 학생들의 공통 과목이 성적이 만약에 좋았다. 그렇다면 기하 과목에서 점수를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보다는 이제 그 그룹이 공통 과목을 얼마큼 잘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조정을 해서 표준화시켜서 이제 그 비율 75%하고 이제 25%겠죠. 그 비율에서 점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좀 처음 시행이라 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요.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를 보면은 80분 시험을 보죠. 100점 만점입니다. 100점 만점이고 문항수는 45문항 오지선다형입니다. 뒤에 설명은 됐고 수학은 30문항이죠. 오지선다형이고 유일하게 단답형이 9문제가 있죠. 그래서 문항 배점도 2, 3, 4점으로 수학 영역만 4점짜리 배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100점이 되겠고요. 100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영어는 45문항이 되겠죠. 오지선다형이고 듣기가 17문항이 됩니다. 배점은 2, 3짜리 문항이 되고 시간은 70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문항수는 20문항이고 2, 3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50점이고 30분 시험을 보게 되고 또 탐구들도 문항수가 20문항이죠. 그렇게 과목당 50점이고 30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직업탐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도 문항수가 30문항이죠. 그렇게 하고 이건 배점이 좀 낮아요. 1, 2점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목당 50점이고 과목당 40분 시험을 보게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구분을 해봤어요. 국어에서 공통이 독서 문학입니다. 독서 문학은 3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점수로서는 74점이 되겠고요. 선택인 화작과 언어와 매체 중 택일인데 이건 11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점수 배점은 26점이 되겠습니다. 수학은 공통이 수학 1, 수학 2죠. 이것은 22문항에서 74점에 해당이 되고요. 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일이죠. 이거 8문항인데 26점이 배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수학은 뭐라 그랬어요? 단답형 9문항이 비율에 따라서 출제가 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 영어는 영어 1, 영어 2죠. 45문항에 100점이 되겠습니다.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20문항에 50점이 되는 거고요. 한국사는 20문항에 50점, 절대평가입니다. 제2외국어 한문이 새롭게 절대평가가 돼서 30문항에 50점 배점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죠? 이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성적표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전하고 좀 달라지겠죠? 왜 달라집니까? 제2외국어 한문이 완전히 절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든지 100분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등급만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데 등급만 표현되는 과목이 이제는 많죠. 국어하고, 그죠? 국어가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어요. 한국사하고, 영어,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이 등급만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죠. 근데 국어도 선택 과목이 이제 어떤 과목이냐, 화작이냐, 언매냐, 뭐 이래가지고,
화법과 작문, 선택 과목의 명칭을 쓰게 돼 있죠. 그다음에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개가 이제 그 하나 태길인데 확률과 통계냐, 미적분이냐, 기하에 따라서 그 성적표에 그 선택 과목의 명칭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탐구도 여기 그 예시가 나와 있듯이 사회 탐구 하나하고 과학 탐구 하나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국어, 수학, 탐구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등급이 다 나오지만 한국사, 영어하고 제2외국어 한문은 등급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샘플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수능 수학 영역에 관련된 건데죠. 이런 그 뭐랄까 예시문항이 지금 다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시문항을 우리가 좀 착실하게 좀 봐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평가 목표라든지 쭉 나오죠. 내용 영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특히 행동 영역을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 영역은 크게 행동 영역으로 봤을 때는 계산 능력하고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시 문항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계산 능력의 뜻, 이해 능력의 뜻, 추론 능력의 뜻, 문제 해결 능력의 뜻이 쫙 나와 있죠. 몇 번 읽어보는 것도 바람직해 보여요. 그렇게 하고 샘플을 줍니다. 예시 문항을 이렇게 주죠. 이렇게 줬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계산 능력인가? 이해 능력인가? 추론 능력인가? 문제 해결 능력인가? 문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건 이제 추측을 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랭크 넣기가 되겠죠. 이거는 추론 능력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예시 문항을 주고 나서 평가 요소, 뭘 평가할 건지, 또 문항풀이를 위한 주요 개념 원리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이런 샘플, 예시 문항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거는 수학 영역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영역의 예시 문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의외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능이 많이 어렵다. 사교육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시 문항 꼭 찾아보세요. 있을 겁니다. 그죠? 찾아서 그걸 먼저 본 다음에 방향이 어떤 건지 알고 공부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등급 체계죠. 등급 체계. 그죠? 한국사하고 영어는요. 등급 체계를 잘 보세요. 이거 절대평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는 50에서 40점, 40점 이상 50점까지가 1등급이고 영어는 10단위 자르는 거죠. 90점에서 100점까지가 이제 그 1등급이 되겠고 한국사는 35점부터 39점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다음에 영어는 80점부터 89점. 한국사 3등급은 30에서 34, 영어는 70에서 79가 됩니다. 그런데 제2외국어 있죠. 제2외국어는 좀 달라요. 여기 새롭게 제2외국어가 나왔는데 제2외국어가 처음으로 이제 절대평가가 되는데 한국사 50에서 40, 40 이상 50까지가 1등급인데 아니에요. 제2외국어 하면 45점 이상 50점 1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체계가 달라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한국사가 35에서 39가 2등급이면 제2외국어는 40에서 44점까지가 2등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3등급은 한국사가 30에서 34면 제2외국어 한문은 35에서 39다. 왜냐하면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 한문이 등급이 똑같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분명하게 알고 좀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얘기고요. 밑에 뭐 등급 얘기는 뭐 많이 들어봤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오픈됐잖아요.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한 과목씩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돼? 그런 고민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학교에서 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뭐 사춘기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안 하는 과목을 해요. 그러니까 내신은 막 딴 거 공부하고 수능은 또 따로 공부하고 그래서 탐구 과목을 한 4과목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과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하는 과목인데 나한테 너무 어렵고 좀 안 맞아.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과목 있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요.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그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하는 것이 등급 따기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회탐구 쪽을 보시면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61.3%, 그다음에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이런 순서대로 지원을 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는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과목으로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탐구도요. 지구과학이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그 다음에 화학, 물리 순입니다. 저걸 좀 참고를 해서 그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탐구 영역을 선택하는데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선택이죠. 그전에는요, 아랍어 선택 많이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거의 70%를 아랍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랍어가 너도 안 배웠고 나도 안 배웠고 막 이런 상태가 돼서 평균이 낮아요. 평균이 낮은 상태고 막 그 표준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표준 점수로 바꾸면 상당히 큰 점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회탐구 하나 대신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도 안 했고 너도 안 했는데 어떤 그 아랍어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제2외국어 한문 자체가 이제 어떤 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 등급이 나오죠. 등급은 나오는데 뭐 100분이라든지 뭐 표준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등급만 딱 던져주기 때문에 이걸 사회 탐구화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좀 참고는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수능 선택 지정 현황, 그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무조건 뭐 전부 다 인문계는 대부분이 뭐 확률과 통계를 하고 자연계는 그 미분적분이나 뭐 그 기하를 선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인문사회 계열은 커다란 문제가 없어요. 그 굳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밑줄 나와 있는 거죠.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 뭐 루터대라든지 안양대, 용인대 이런 정도고요. 자연계열을 보셔야 돼요. 자연계열을 보시면 확률과 통계, 미분, 기하를 선택하는 대학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은 미적분하고 기하를 준 택일입니다. 보세요. 경희대, 뭐 계명대 의예약학제약학과, 고려대 서울, 공주대 수학교육학과, 동국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들의 자연계열, 자연계열에서는 미분과 적분, 기하 중 택일을 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확통은 지원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 꼭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또 자연계열 중에서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 중 택2, 과학을 꼭 해라 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뭐 경희대하고 계명대 의예 약학제약학이죠. 그다음에 고려대 서울, 그다음에 서울대 성균관대 그 연대 서울, 그다음에 이화대 중앙대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친 부분 동일 분야 1+2 응시 불인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물리 1, 물리 2 응시는 불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에 1, 2 또는 2, 2를 해야 된다는 거죠. 2, 2를 하면 어차피 달라지겠지만 1, 2를 했을 때는 다른 두 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서울 쪽의 자연계열 미적분 중 택이라는 거 한번 쭉 봤습니다. 그죠? 쭉 나와 있고 탐구도 마찬가지죠. 과학만 그 요구하는 그런 대학들이 어찌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인천, 경기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연계열에서는 과학 2개를 또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택하기를 갖다가 바라는 대학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픽스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갈 대학은 어떤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울대의 경우죠. 서울대의 경우 이제 유형 2에 해당되는 것은 미분과 기하 중 택일이고요. 과학 탐구 8과목 중 택2를 해야 되고 서로 다른 과목의 과학 같은 경우는 1+2 또는 2+2 조합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쭉 나와 있죠, 왼쪽에.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그다음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교육과, 또 생활과학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의료학과. 의료학과는 위하고 아래가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의료학과하고 자연계 의료학과를 나눠서 뽑는 거예요. 인문계 의료학과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확통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나 자연계 의료학과에 그 뽑는 그런 인원에서는 반드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중 택일을 해야 되고 또 과학 탐구 중에서 택2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 수능 위주의 전형이 좀 많이 적어된 거죠.
많이 늘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43명이 증가를 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133% 정도가 된다는 얘기고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까지가 어떻습니까? 2021학년도가 2,577명인데 3,784명이 됩니다. 많이 늘어나죠? 1,207명이 늘어나서 146.8%, 한 거의 50% 정도가 인원이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25%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125.7이 되고요. 쭉 가서 홍익대까지 쭉 보시면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4.7% 정도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2022학년도는 상위권 대학들이 거의 40% 정도의 정시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정말 잘 봐야 된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잘 봐야 정시에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부각이 되는 그런 해가 2022학년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체제 개편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바람직할 것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요, 이제 수시 지원에서 어떤 전형이 바람직하고 나한테 맞는 것이 전형이 바람직하고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